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에 대한 방어 차원의 프리벤티브 공격에 대해 백악관에서 강도 높게 논의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파병을 늘린다고 대국민 연설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환영하고 미국의 보수는 캠페인 당시의 아메리카 퍼스트 외침과 반대 방향이라고 비난합니다. 위의 두 가지 이슈는 지난 주말 해고된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반대했던 방향입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해고된 직후 손에 쥐어진 무기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제1의 적은 대통령 사위로 알려졌고 대통령까지 그의 적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도 등을 돌리는 등 여러 난관을 거치고 있지만 벌써 2020년 재선 준비를 시작했으며 기금이 많이 모입니다. 대통령의 잦은 여행으로 대통령 경호실은 이미 예산이 바닥났고 의회에 추가 요청을 할 처지입니다. 대통령 사위의 아파트먼트가 돈 안 내는 테넌트를 체포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은 사실을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남부연합 상징물로 시작된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전면 등장과 그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빅 이슈입니다. 복음주의 리버티 대학 일부 졸업생들은 총장이 인종차별주의자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 졸업장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듀크와 텍사스 대학은 남부연합 상징물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한다면서 상징물을 철거했습니다. 모든 주요 호스팅 업체가 백인 우월주의 웹사이트 호스팅을 거부한 뒤 무료로 호스팅을 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이 호스팅 업체 운영자의 라스트 네임은 LIM, 임입니다. 세계 26개국 116명의 전문가들이 유엔에 킬러 로봇 개발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미 전국에서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인 일식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해서 지금 1918년 이후라고 하니까 완전한 그 개기일식이요. 99년 만입니다. 달 그림자죠. 노사연 씨의 님 그림자가 아니라 문 섀도우, 이제 달, 지구, 또 태양이 일직선이 돼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보통 이제 2분 47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겠죠. 완전히 그 깜깜한 하늘.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태양을 완전한 깜깜해졌을 때를 제외하고는 바로 보면은 눈이 상할 수도 있다 해서 주말에 이제 그 특별한 선글라스를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미 다 그 동이 나서 사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 선글라스로는 안 되고 자세한 소식은 또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일단 앞에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해가 동쪽에서 뜨는데 이 가려지는 것은 서쪽에서부터 오레곤주에서 시작을 해서 일부 언론은 9시 4분이라고 하고 일부는 10시 16분이라고 하는데 시작이 10시 16분이 맞는 것 같죠. 오레곤주엔 굉장히 많은 한 100만 명 정도 관광객이 몰린다고 하는데 나사의 웹사이트 보시면 여러분들 그 현지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 쭉 그 가운데로 12개의 줄을 이어가는 그런 겁니다. 후반부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저녁 6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대국민 연설을 해서 국가 군 통수권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16년이에요.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새로운 전략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도 버지니아주의 군기지를 선택을 했고 폴트 마이어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8,400명이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훈련을 맡고 있고 나토군에 포함된 미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나토군이 13,000명이니까 거의가 그 미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2,000명은 좀 그 테러리즘 임무를
또 그곳에서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6월 달에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에게 3,900명 정도를 아프가니스탄에 더 파병하라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마티스 장관이 워낙에 신중하기도 하고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 없이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준다 하더라도 파병하지 않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지난 주말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부통령을 포함해서 여러 군 관계자들이 의논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린 것이죠. 여러 가지 전략도 보고받고 해서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2013년도에 트윗한 것을 보니까 그 당시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좀 미군도 철수시키고 하는 것이 원래의 목표였는데 뭐 목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2013년도였어요. 오바마 대통령의 동의를 하면서 빨리 철군을 해야지 된다. 왜 돈을 낭비하고 있는가? 우리 돈을, 미국 돈을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2014년 그 이후죠. 트윗을 하고 나서부터 2017년까지 탈리반의 여러 가지 거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지도로 보여주면서 군 관계자들이 설명을 해서 아마 좀 늘린다는 한 4,000명 정도라고 하던가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병을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장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너무 좋다, 환영하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미군 관계자는 이로써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미국에 의존한다는 결론, 어떤 점을 찍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을 합니다. 한국은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미군을 철군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수십 년 동안 계속 논쟁을 해왔기 때문에 이 이슈를 사실은 꼭 남의 나라 얘기로만 보기는 그렇죠. 아프가니스탄 지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 방어 능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뭐 다른 나라 일에 개입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해서 그에게 표를 찍어준 사람들인데 전쟁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데부터 빨리 철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그를 지지했었던 층에서는 이 같은 계획에 오늘 반대하는 그런 또 느낌을 갖게 될 것으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같은 결정은 스티브 배넌이 그거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던 사람. 그랬는데 이제 그가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해고됐어요. 해고되고 나서 지금 있는 첫 번째 조치인 겁니다. 이로써 이제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샤롯츠빌에서 시작된 남부 연합군의 상징 그런 상징물을 내리고 발언한 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유권자에게 트럼프가 군 통수권자고 이 군 통수권자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국민으로서 지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좀 이제 분위기 바꾸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이 상당히 끝에 가면은 또 앞에 얘기하는 부분과 조금 달라지는 결론이 나오기도 해요.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이 가장 분명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북한에 대한 방어 차원의 프리엠티브가 아니라 프리벤티브 전쟁 논의가 굉장히 강해졌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HR 맥메스터가 아주 공개적으로 북한에 대한 프리벤티브 전쟁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굉장히 백악관 내부에서 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맥메스터잖아요. 당장 이제 브레이트바트 원래 있었던 자리로 스티브 배넌이 돌아갔으니까요. 본인들 스스로 얼트라이트라고 얘기하는 매체, 뭐 드러지 리포트와도 라이벌이고 팍스와도 라이벌이고 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맥메스터 공격부터 시작을 했는데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외교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실패하고 핵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이 강해지면은 프리벤티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국방부는 뭐 사실은 이것은 오래전부터 10년도 더 전부터 저는 들어온 얘기입니다. 이제 그 선제 공격이 준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제 지난 4번의 대통령이 이제 그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선제 공격, 외교적인 옵션까지 포함해서 이런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대통령들이 해왔었던 말은 북한에 대해서요. 그냥 말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날이 밝으면 오늘부터 을지훈련이 시작되죠. 이번에는 군사 옵션이 일어날 수도 있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으로 향한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을지훈련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 하고 그 뉴욕타임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핵이 장착된 그런 그 항공기가 동원될 가능성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이번 그 군사 옵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쓸 진짜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적과 동맹국들에게 이 옵션이 아직도 테이블에 그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나 아들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하지 않은 그런 프리벤티브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것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준다는 의도에서 이번에 그 을지훈련에도 핵이 장착된 그런 그 항공기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거든요. 이제 그럴 일 절대 없다 하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 실수였던지 그런 것이 그 흘린 것도 그의 해고의 one of the 이유라고 보고 있죠. 그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 진짜 이건 과장된 거건 대통령 자문과 군 관계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다른 방법 프리벤티브 공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메스터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보좌관 군사 역사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미국은 북한을 냉전 시대의 구소련이나 중국처럼 다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군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김정은이 구냉전 시대의 소련이나 중국의 지도자와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가장 다른 것은 그 당시 그들의 지도자보다 김정은이 훨씬 예측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그 국방장관이 그런 그 선제 공격을 했었을 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 번 경고했어도 그리고 이 국방장관 말도요. 결국은 대통령과 다 합의를 해서 어느 선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군사 옵션도 또 여전히 그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말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저런 그 분위기를 느끼고 나서 지난주에요. 워싱턴의 군사작전에 반대한다는 그런 그 시그널도 보냈고 어떤 옵션을 쓰더라도 그 전에 한국과 합의를 해야지 되고 전쟁은 없어야지 된다는 것도 얘기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의 심정과 발표와는 달리 반대 방향의 것들이 백악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또 그 국방장관이 일본의 국방장관 외무장관을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중요하군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나쁜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이해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쁜 선택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같은 기자회견에서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행동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미군이 태평양에서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면 미국 동맹국이 뭐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과 만났으니까 일본을 얘기를 한 거겠죠.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곧 북한에 대해 특별한 행동을 할 것이다. 이 특별한 행동이 직접 공격을 말하는 것인지 사이버 공격을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제임스 마티스가 한국과 협의 없이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점을 뉴욕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전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제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기 전에 요격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킬 체인 프로그램이라고 불리고 있고 뭐 한미 공동 성명에서도 발표를 한 프로그램이고요. 근데 효력은 뭐 그다지 뭐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들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악관에서 선제 공격에 반대하는 스티브 배넌 그 수석 전략가만 뭐 해고돼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였었죠. 수잔 라이스 전 오바마 시절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이 그 선제 공격이나 그 예방 차원의 공격을 한다면 정말 미친 짓이다. 국제 조약도 위반해야지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 심각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의 국가안보보좌관은 그거는 과거의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 같은 정권을 어떻게 다루느냐. 지금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까지 위협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백악관과 국방부에서 이제 또 다른 그 시나리오로 얘기되고 있는 그 북한 내부의 봉기가 일어나고 미국이 주도를 해서요. 그리고 나서 한국과 뭐 중국군, 뭐 미군이 다 뭐 무기를 찾으러 들어가서 뭐 그리고 북한 군이 리더의 반기를 들게 한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데, 북한이 이제 이 같은 모든 시나리오가 알려진 뒤에 금요일에 또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계속 이런 얘기, 프리벤티브 공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예로 든 그런 그 인용을 한 그 말은 랜드 코퍼레이션의 북한 이 문제, 특히 이제 군사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의 얘기. 도대체 뭐 선제 공격 같은 것을 프리벤티브 공격을 하더라도 무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뭐 다 옵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죠. 이 훈련에서 미군 병력이 많이 축소됐잖아요. 뭐 30%라고 하던가요. 그렇게 축소된 것은 이게 이제 그 북한과 뭐 괌 근처에 미사일을 발사하느니 마느니 이래서 이제 북한이 조금 주춤하고 거기에 대한 그 미군의 반응 그런 게 아니다. 뭐 다른 올해는 미리 예정됐던 그 수순을 밟아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탄두가 장착된 항공기를 띄울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모든 옵션은 어쨌든 지금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긴 한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래서 결정적인 부분은 지도자의 결단인 거죠. 잠시 뒤에는 이제 그 주말에 있었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지만 될 그런 이슈입니다. 수석 전략가가 도대체 왜 해고가 됐는가? 그럼 앞으로는 이 사람이 없음으로써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이 바뀌는가? 그리고 이 대통령 사위와 전쟁을 치른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의 그 열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아직도 뜨겁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가 다 맞네요. 지금 캘리포니아주 위에 그 오레곤주가 있잖아요. 시간대가 같으니까 오레곤주에서 한 9시 4분부터 개기 일식이 시작돼서 피크 정도가 한 10시 17분이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면 말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9시 4분, 10시 16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퇴장할 때 우아하게 나가고 싶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되는데 분명히 그 많은 힘을 쏟은 사람이죠. 물론 그 8월 달에 뒤늦게 선거 캠프에 그 합류를 하긴 했습니다. 선거 캠프의 CEO면서 이제 캠페인 의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이미 브레이트바트라는 미국의 정말 그 우파 언론, 전형적인 우파 언론보다 훨씬 극우, 반유대계, 그런데 그것도 또 좀 이상해요. 돈을 대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명한 기자 가운데서는 유대계인데도 반유대, 뭐 이런 극우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그 힘을 받고 있지 못할 때 브레이트바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밀어줬습니다. 물론 그 드러지 리포트 같은 경우도 강하게 밀긴 했는데 이 브레이트바트의 힘도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때의 브레이트바트의 그 CEO가 바로 이번에 금요일에 쫓겨난 스티브 배넌이었죠. 그런 그 기반과 그 대통령이 예비선거에서 빚을 보지 못한 그때부터 대통령을 밀어줬었던 힘이 없으면 8월 달에 그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미 이제 그 예비선거 후보로는 됐고 그때부터 중요한 그 선거 참모 그 의장 CEO 자리를 스티브 배넌이라는 브레이트바트의 CEO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맡겼을 리가 없죠. 그 정도로 그 어떤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사실이고 아메리카 퍼스트라든가 이런 그 아주 그 백인들이 그 좋아하는 또 백인들 중에서도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어. 지금 그 워싱턴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만한 그쪽으로 이제 그 스티브 배넌이 많이 갔죠. 그런데 이제 백악관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나 극우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겟얼롱을 하지 못해요. 몇몇 사람은 있어요. 아직도 뭐 스티브 밀러라든가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뭐 해고되지 않는다면 그 스티브 배넌의 편이라는 이유로 그러면 반이민이라든가 반무역은 계속 주도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또 스티브 배넌이 없어도 굉장히 그 보수적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가도 백악관의 정책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또 스티브 배넌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슬림 입국 금지라든가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도록 한 것 이런 것을 그 대통령을 그 밀어붙여서 하게 했고 국수주의자고요. 본인이 얘기하는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임명에도 힘을 썼고 또 이스라엘을 제일 처음 방문하십시오 한 사람이고 반세계화잖아요. 이 사람은 반세계화가 곧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가고 대신 그 모든 힘을 중국과 무역 전쟁에 쏟아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스티브 배넌입니다. 원래 이제 그 존 켈리라는 해병대 출신의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서 도저히 이건 버틸 수가 없다. 더군다나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가 굉장히 지금은 아니지만 그 백악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선거 기금을 냈고 민주당 성향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방카도 파리 기후 조약에서 탈퇴하면 안 돼요 하고 알고도 만나게 하고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만나게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은 너무 민주당 측이다. 지금 공화당 가지고도 안 돼서 얼트라이트 새로운 그런 그 강한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해서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맥메스터와도 국가안보보좌관도 부딪혔고 해서 결국은 존 켈리 비서실장과 우아하게 그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버지니아주 샤롯 주빌이 등장을 했고 그 이슈에서 대통령에게 한쪽만 비난하지 마십시오 한 것 그리고는 의도한 건지 아닌지 또 절대로 그 북한을 그 공격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 같은 것 해서 이러면은 이게 그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은 본인이 선제 공격도 하는 것처럼 했다 아닌 것처럼 했다가 대통령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좀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런저런 이유 그리고는 이제 계속 새로 스티브 배넌에 관한 책까지 나오는데 역시 그 책에서도 블룸버그의 기자가 썼는데 그 책에서도 대통령보다 이 더 스티브 배넌을 그 부각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뭐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누가 정확한 이유가 몇 %인지 이 사람이 해고된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드린 이유로 그가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브레이트바트에서는요. 지금 스티브 배넌의 적인 그 맥메스터를 먼저 공격을 했고 맥메스터가 코란에 대해서 적을 너무 그 흥분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존중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거 뭐냐 코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비난을 시작했는데 진짜 비난은 자레드 쿠슈너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스티브 배넌은 자신을 배넌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서는 이미 해고된 뒤에는 우리가 싸웠던 그 트럼프의 이상 그것은 이미 이겼고 이겼는데
그때의 트럼프 시절은 대통령 기간은 끝났다. 나는 내 손에 무기가 쥐어졌고 브레이트 바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전쟁을 치를 것이다. 전쟁을 누구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회, 언론, 기업과 전쟁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전쟁을 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잘 되고 잘 나가면은 스티브 배넌과 적이었던 자레드 쿠슈너가 크레딧을 다 가져가는데 스티브 배넌의 성격으로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겠죠. 대통령은 토요일에 배넌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그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또 아주 그 보수적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그 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쟁을 하기는 한다는 것인데 누구와 전쟁을 하는가. 백악관에서 또 게리 콘 경제자문과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스티브 배넌이. 그리고 스티브 배넌은 전쟁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전쟁이라는 게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해라, 북한에 가서 전쟁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싸워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고 확실하게 그 이기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드러지 리포트와도 안 좋아요. 브레이트 바트가. 왜냐하면 드러지 리포트는 같은 보수지만 브레이트 바트가 더 극우이고 이제 드러지 리포트의 맷 드러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사위인 자레드 쿠슈너와 친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계속 이 스티브 배논을 해고돼야지 된다. 해고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과도 적입니다. 그럼 팍스랑도 적이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의 루퍼트 머덕이 계속 대통령과 친하게 지내고 사위와 친하면서 스티브 배논을 해고해야지 된다고 했고 스티브 배논과 이방카도 아니죠. 자레드 쿠슈너와 이방카도 스티브 배넌을 해고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마 스티브 배넌이 브레이트 바트뿐만이 아니라 팍스에 대결할 만한 또 다른 얼트라이트 그 텔레비전 매체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케이블 많이 안 보는데 누가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MSNBC의 스카버로 조 그 쇼를 보니까 스카버로 조가 정치인이잖아요. 그 공화당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과 등지고 공화당에서 그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는데 내가 스티브 배넌이라면 스티브 배넌이 이제 머리 좋고 추진력 있는 것은 다 아니까요.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삼성도 스티브 배넌의 클라이언트였어요. 스티브 배넌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하지 않을 때 배넌 앤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려서 많은 많은 폴리그램 삼성 이런 회사에 딜을 해줬었거든요. 스티브 배넌이 워낙에 능력이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생각해 볼 때 뭔가를 그 텔레비전 매체를 브레이트 바트를 가지면서도 확장하기 위해서 얼트라이트의 이념을 이제 심기 위해서 이제 더 그 매체를 텔레비전을 가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던데 왜냐하면 지금 드러지 리포트를 보는 사람이 이 그 브레이트 바트를 보는 사람보다 7배가 많거든요. 방문객이 지난달에 이 드러지 리포트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 언론은 100만 1000만 원 4억 4천만 방문 숫자가 있었다면은 브레이트 바트는 6,300만 방문 그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식으로 분명한 것은 지금의 공화당으로는 인터뷰 여기저기 또 위클리 스탠다드 이런 곳에 스티브 배넌이 워싱턴 포스트와도 했어요. 하는 것 보니까 지금의 공화당이 잘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경우는 그 얼트라이트의 이념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세계화에 반대를 하면서 그런 그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는 스티브 배넌이 백악관 안에 있을 때보다 백악관 밖으로 나와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봐야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대통령은 여기저기서 비난을 받기는 하지만 재선 캠페인을 비공식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그 폴리티코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는데 2020년이잖아요. 1월 달에 이미 그 연방 서류는 제출을 했고요. 뉴욕이라든가 텍사스에서 곧 선거 대대적인 모금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뒤에서 지금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거치는 그 기금이 좀 있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2020년도에 누가 나올까 하는 것을 먼저 그 모니터링을 하고요. 대통령의 지지
지지율이 낮죠. 낮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이 같은 그 지지율 조사를 믿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에 민주당이 인물도 없고, 지금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슈 이런 것을 들고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대통령이 숲 속에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가 재선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요.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러 대학의 움직임, 또 뭐 대통령 경호실 비밀 경호 비용이 다 떨어졌대요, 지금. 그렇죠. 여행도 많이 하고 또 가족들이 워낙 많아서요.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백인 우월주의 그 웹사이트를 지금 다 거부하고 있잖아요. 웹사이트가 운영되도록 그 호스팅을 해주는 회사들에서. 그런데 닉 림이라는 라스트 네임이 M이에요. 그리고 아마 한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그 호스팅 업체에서 뭐 극우 우월주의자면 어때? 표현의 자유인데 하고 호스팅을 지금 해준다고 해서 미국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대통령은 그 집도 많고 그리고 또 백악관에 잘 안 있잖아요. 잦은 여행, 또 뭐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가면은 그것도 이제 대통령 가족이기 때문에 보호해야지 되고, 그래서 지금 경호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다 써서 그 비밀 경호원의 3분의 1은 지금 8월 달이잖아요. 그런데 봉급하고 오버타임 그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도록 그렇게 딱 그 막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디렉터가 의회에 가서 추가 기금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데,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그 데트 실링이라고 해서 빚 갚는 돈 그 매년 뭐 기본적으로 매년 올리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비밀 경호원 그 비용을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올려도 130명 정도는 올해 더 이상 뭐 돈 받지 못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전부 걱정하는 것이, 아니 돈이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럼 이미 오버타임 한 사람은 다 했는데 새로 온 사람을 어떻게 고용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또 겪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저도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랜로드와 테넌트 사이에 하는 뜻에서 보도를 해드립니다. 오늘 볼티모어 선이 보도한 것을 보니까 미국의 그 대통령의 사위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부동산 개발업자고 해서 자레드 쿠슈너가 100명 정도 렌트비를 안 낸 사람에게 2013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그 볼티모어 그쪽 지역의 한 아파트먼트를 9,000개 유닛을 갖고 있대요. 17개 아파트먼트인데 굉장히 큰가 보네요. 그 쿠슈너 컴퍼니에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볼티모어니까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도 많이 있을 테고요. 메릴랜드 주예요. 판사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이 사람들이 렌트비를 안 낸다고 체포하도록, 그 안 낸 그 렌트비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선 항상 안 냈을 때 거기에 뭐 이자에 게다 대고 그 소송 비용까지 다 그 사람들이 내야지 되고 등등 해서 평균 한 사람 앞에 뭐 얼마죠?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많은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추진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어도 1년에 그 아파트먼트로 인해서 3천만 달러는 버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1250명의 테넌트를 체포하도록, 그래서 어떤 테넌트는요 체포당하지 않으려고 파산 선고도 하고 했대요. 파산 선고하면은 또 집값 못 냈다고 체포당하고 이러는 일은 없으니까는요. 그리고 이제 이 점은 이제 뭐 얼마의 시간이 흘러가면은 뭐 한인이다 아니다 이런 것도 별 의미가 없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진은 봤는데 한인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bitmitgate라는 그런 웹사이트, 그 호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려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관리를 해줘야지 되는, 걸어둬야 되잖아요. 그 호스팅 업체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닉 림이라는 그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데일리 그 스토머라는 굉장히 그
인종차별주의 이 그 웹사이트를 미국의 모든 회사에서 고데디도 안 한다고 하고 구글도 안 한다고 하고 전에는 그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했는데 여기도 안 한다고 하니까 웹사이트를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림이라는 이 호스팅 업체의 그 주인이죠. 말하자면 주인이 그 데일리 스토머의 일을 운영하는 앤드류 그 앵글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해줄게. 무료로 해줄게. 다른 회사들이 잘못하고 있네. 고데디나 구글이나 뭐 클라우드 그 플레어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그 이 웹 호스팅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클라이언트의 커스터머의 이념이라든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뭐 받고 안 받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해준다고 하거든요. 네, 다 자유죠. 그리고 이제 그 리버티 대학교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정말로 그 복음주의적인 그 보수적인 그런 그 대학교 학생 숫자도 워낙 많고요. 대통령이 갔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복음주의 그 부통령도 갔었고 리버티 대학의 제리 폴웰 그 주니어 총장 원래 아버지가 세운 대학교잖아요. 설립자가 그 보수 기독교 운동의 뭐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는 제리 폴웰 시니어 목사의 아들입니다.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버지니아의 샤롯츠빌에서의 그런 일 언급이 있은 뒤에도 그를 지지하자 뭐 백악관에 진짜 지도자가 나타났다. 샤롯츠빌의 비극에 대해서 대담하고 진실한 발언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하니까 학생들이 졸업장을 우리는 저런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받을 수가 없다 해서 물론 이 대학교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과 가까웠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해서 졸업장을 학생들이 계속 지금 그 반납하고 있고요. 아직 날짜가 조금 남았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듀크 대학교에서는 남부 그 연합군 그 로버트 리 장군 동상 내렸고 이 나라가 점점 그 남부 연합의 어떤 상징이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 된다 하면서 했고 텍사스 대학교에서도 어젯밤에 조용히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위도 있을지 모르고 하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그 대학교에서도 이제 4개를 내렸는데 하나는 뭐 텍사스 주지사고 나머지 3개가 그런 그 남부 연합 상징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미국 사람들도 60% 이상이 역사니까 그대로 두자 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어떤 뜻으로 만들었느냐인데 사실은 이 같은 상징물은 거의가 이제 그 백인 그 우월주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뜻에서 뭐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서 정부 청사 이런 곳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흑인들은 노예를 했었던 흑인들은 굉장히 싫죠. 그래서 이제 흑인들 입장에서 바라봐야지 된다 하는 목소리가 요즘에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텍사스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총장은 우리가 역사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를 기념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을 선택할 그런 그 권리는 있다 하고 또 아티스트들이나 박물관 큐레이터들은 이것도 예술 작품인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물관에 보내서 이것을 하면 되지. 개인이 만든 예술품과 어떤 선동적인 목적이 있는 이런 상징물은 다르다. 스탈린이라든가 레닌의 동상이 그 프라하에서 내려지고 북한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 보기 싫습니다. 흉합니다. 금강산에도 빨간색 색깔로 바위마다 다 칠해진 거 보기 싫거든요. 그거 그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남부연합 상징물을요. 여기까지만 전해드리죠. 이 이슈 지난주에 너무 많이 했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지난번에 한번 뭐 북한보다 이 아주 그 인공지능 로봇가 더 위험하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26개국 116명의 테크놀로지 전문가들 서명을 다 받아서 이 유엔에 지금 유엔이 심의는 하고 있거든요. 킬러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그런 그 결의안을 내달라고 하고
결의안이라기보다 금지예요. 밴드예요. 왜냐하면 이 개발을 다 하고 나면은 이 살상 무기가 너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숨질 사람이 많다고요. 이 판도라 박스가 열리면 닫기 힘든데 전쟁을 너무나 잘 계산하고 킬러 로봇은 그리고 사람이 아니니까 좀 쓰기 쉽잖아요. 드론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전쟁을 굉장히 안전하게 하고 킬러 로봇의 윤리라는 게 프로그래밍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난다. 킬러 무기를 지뢰도 지금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의도적으로 누구의 시력을 뭐 완전히 가려버리는 이런 무기를 쓴다든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있고 하는 킬러 무기 금지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합니다. 지금 오레곤 보니까요, 달 그림자에 해가 가려서 초생달은 아니고 반달 정도가 됐거든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게 구름이 끼면 꽝이죠. 네, 나사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 12군데 주를 쫙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기일식이요. 강혜신이었습니다.